자, 봅시다. 먼저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가 미분이란 걸 한다. 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옛날부터 우리 원래 변화율에 관심이 많았어. 함수라는 게 함수 y-fx라는 식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건 결국 이 정역 x의 변화에 따라서 치역 누구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수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관찰하고 싶어서 뭘 그려본 거야? 그래프를 그려온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보는 함수의 극한으로 이어지면서 그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역 x 값이 무한히 갈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변화도 우리가 모조리 관찰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 애초에 함수라는 것은 그대로 x값의 변화에 따르는 y의 변화의 관찰을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느냐? 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수학과 과학에서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럼 그 운동이란 걸 해석하려면 순간순간에서의 쌤의 위치가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라는 체계를 만들어냈고, 됐나요? 그런데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움직일 때마다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뭐가 다르냐면 빠르기가 다르겠지, 그치? 그 빠르기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거야. 즉 시간에 따라서 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니? 어떨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치? 그러면 결국 시간에 따르는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려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빠르기, 속력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속도라도 또는 속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운동을 해석해 왔었고, 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x값의 변화에 따른 y 변화의 관찰들을 이제 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가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값이 1인 것에서부터 x값이 2인 것까지의 변할 때의 변화율이나 x값이 2인 것에서부터 x값이 3인 것까지의 변할 때의 변화율에 대한 관찰들을 먼저 해보자는 얘기야. 자, x값이 1일 때 현재 함수의 y 좌표는 얼마나 되는 거? 당연히 1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1이니까 얘는 x가 1일 때 y는 1이 되겠다. x가 1일 때 y는 얼마나 됩니까? 4까지 변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 비율을 따질 거야. x 증가량은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y 증가량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증가량이라는 것을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거고, 변화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한 후의 값에서 변화하기 전의 값들을 뺀 것들을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변화량이 플러스 1이라고 한 이유는 1에서 2까지 변할 때 변화 후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변화 전이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후에서 전의 양을 빼서 1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나의 x값이 만약에 2에서 반대로 1로 변한다 그러면 변화량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변화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x값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 게 보이고 1인 게 보이고 y의 변화량이 3인 게 보이는데, 맨날 이렇게 변화량 하고 표현하기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이 x의 변화량을, 자 우리가 디프런스의 d, 그치? 그리스 문자로 d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델타라고 하는데, 그 대문자 표현이 이 셈으로 생긴 기호입니다. 그래서 델타라고 읽고 x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델타 x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y의 변화량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델타 y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x값이 1까지 변하는 동안 1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y값 1에서 3까지 변하니, 여기에서의 지금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관찰하면 그 변화율은
델타 x분의 우리가 델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관찰할 수 있고 이것은 그럼 1분의 3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x값이 1 변할 때마다 y의 변화량은 변화율이나 변화량은 항상 일정한가? 여기 있는 함수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니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찰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일단 x값이 이때 2,4 지나는 거 찍었으니까 다시 x값이 3일 때는 3, 어디를 지나기 때문에 9를 지나기 때문에 그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 변화에 따른 y 변화량 한번 관찰해보죠. 자 여기서는 y가 4가 되고 여기서는 y가 9가 되는 거니까 하는 우리가 x 증가량이 플러스일 때 y 증가량은 플러스 얼마가 되면서 5가 되면서 자 이 부분에서는 델타 x는 델타 y라는 것을 얼마라고 둘 수 있다? 5라고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량은 이 함수에서는 변한다 안 변한다?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x값이 꼭 구간 길이가 1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변화량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변화량 관찰하면 y가 1인 거에서 y가 얼마인 걸로 변하는 거니까 9인 걸로 변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델타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델타 y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자 얘의 변화율은 8이 되기 때문에 얘의 변화율은 얼마다? 4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러한 변화율의 개념, 즉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을 구한다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는 델타 x는 델타 y가 1분의 3에서 3이라고 나온 것은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면 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할 때? 2에서 3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비하학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잘 봅시다. 여기는 x좌표가 1이고 2고 3인 점을 셈이 ABC라고 표현을 하면 현재 x좌표가 1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 변화율은 여기 그래프에서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했을 때 X 증가량이 1이고 Y 증가량이 3이라는 의미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에 뭐가 되는 걸까? 기울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기하학적 의미는 자 지금 여기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의 X좌표들이 분명히 주어질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두 정점 사이에 두 정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이고 표현하기가 불필히 그래서 얘의 대역적 의미는 두 정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정점 사이 뭐다? 기울기다 기하학적으로. 그럼 여기 있는 이 오라는 값도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2,4 그치 점으로 그래서 표현해줬잖아요. 직선 누구의? BC의 기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마지막 1에서 3까지 변할 때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누구와 누구 사이의 기울기다? A와 C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얘를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이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자 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냐면 자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1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에 변화 비율이 4입니다. 근데 이 변화율이 이 구간의 순간순간마다 일정하게 4로 유지가 될까? 아니거든. 방금 1에서 2까지 변할 때는 변화 비율이 얼마로 바뀌었고? 3으로 바뀌었고 다시 2에서 3까지 변할 때는 더 빨리 변하면서 얼마? 5로 변했으니 그 전체에 대한 평균의 변화율이 3과 5의 평균이 얼마로 나왔을 거? 4로 나왔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수치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함수의 변화율에는 평균적인 변화율 말고 순간적인 뭐도 있을까? 변화율도 이제 존재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다시 배우러 갑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어려운 부분은 아직 없다, 그치? 그럼 이제 순간 변화율 쪽으로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정점 사이에 그대로 기하학적 의미가 기울기가 되는 거였고, 그럼 이제부터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볼 건데, 말 그대로 순간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변화량의 구간의 길이를 점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줄여나가겠다는 의미가 그치 되는 거야. 그치? x값이 아까 1에서 3까지 변하는 건 변화의 구간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2인 거지. 그 구간 길이를 이제 우리가 1로도 줄여보고 2분의 1로도 줄여보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쭉쭉쭉쭉 줄이면서 거의 얼마에 가깝게 줄여나갈까? 0에 가깝게 줄여나가겠지. 그래서 극한은 있어야 우리가 이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순간 변화율이란 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 어떤 함수의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미분계수라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입니다. 잠깐 여기서 일반화를 하지 않았네. 지금 하면 되시고 함수 fx가 있어요. 여기 x좌표가 a인 지점에서 여기 x좌표가 b인 지점이 있다 치면 너의 함수값은 fa고 너의 함수값은 fb로 표현되면서 너의 이 한 정점의 좌표를 a 너의 이 한 점점의 점을 b라고 둔다 쳤을 때 여기에서 x가 a에서 x가 b까지 변할 때 우리한테 만약에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평균 a에서 b까지 변하니까 델타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델타 x는 b 마이너스 a로 표현되고 그치? 델타 y는요? 그치? fb 빼기 fa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표현 처음 보나? 수원에서도 본 적 있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평변이라는 게 처음 배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b-a분의 fb-fa가 보이면 얘는 지금 함수의 f에 a에서 b까지의 변할 때 평변이라는 거 인지를 하고 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직선 AB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그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보자는 거야.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b값을 이제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져가냐면 A에 가까이 가져갈 때를 얘기를 합니다. 구간을 점점 줄여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x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볼 건데 그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모조리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점으로 바꿀 거예요. 자, P로 바꿀 거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변하기 때문에 변수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X라고 적을게요. 그럼 P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무슨 X가 될까요? fx가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점 P를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져갈 거냐면 A에 한없이 가까이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변화율을 관찰하게 될 거고 이 P가 거의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가 우리는 x는 A에서 주어진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아보겠니? 자, 그러면 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의 의미를 극한으로 가져가자 그랬으니까 먼저 순간 변화율을 쉽게 얘기하면 이 평간 변화율의 극한 버전입니다. 지금 델타 x는 델타 y가 평변이었죠. 그런데 얘 순간 변화율을 가져가려면 아까 요 간격 너네 둘 사이에 x 간의 지금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잡았는데 그럼 여기는 델타 x가 점점 얼마로 수렴하는 상태? 0으로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럼 리미트 델타 x를 이렇게 0으로 한없이 보내게 되는 극한의 표현이 곧 무슨 변화율이 된다? 순간 변화율이 된다. 그럼 만들어 봅시다. 현재 이 P라는 점과 A라는 점 사이에 x 변화량은 x-a가 되는 거겠네? 맞니?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현재 0으로 갈 때 분모의 만들식인데 여기는 x좌표는 그럼 a에서 얼마만큼 더해진 수치? 델타 x만큼 더해진 수치니까 여기 x좌표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분모에는 지금 a 플러스 델타 x에서 여기는 지금 a라는 상수를 뺀 값이 분모에 들어가는 x의 변화량이 될 거고 그럼 분자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얘를 fx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f에다가 지금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정의역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얘를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이 델타 y 값은 f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f의 a를 뺀 식이 되는 거니까 분자의 그대로 얘가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야.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x는 a에서의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고 얘를 기호로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예요. 흠이 F'A라는 것을 X는 A에서의 무슨 개수라고도 부른다? 미분 개수라고도 부른다. 이건 얘는 정의니까 뭐 해야 될까? 외워야 돼. 아니면 맨날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하던가. 알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자,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잘 해나가는데 일단은 여기 델타 x를 매번 쓰기가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델타 x를 그냥 쌤이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h라는 문자로 표현할래 하면서 h가 0으로 갈 때의 여기로 a 없어지고 델타 x h 들어가면 뭐 분해가 나옵니까? h분의 f의 a 플러스 h에서 벌뺀 값이 되는 fa를 뺀 값이 되는 형태로 미분계수 f'a를 정의했습니다. 자,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 표현은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델타 x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고 아까 여기는 p라는 점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변수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p가 점점 a로 간다는 것은 결국 x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로도 갈 수 있을까? a를 향해서 간다라는 표현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또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한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x 증가량은 x 변화량은 x와 a 사이의 차이니까 분모에 그치 x-a 들어갈 거고 그럼 분자에는 뭐 빼기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 fx에서 fa를 그치 뺀 표현이 맞다. 이것 또한 우리가 f'이라고 앞으로 표현하고 미분계수의 식임을 자 모조리에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 자 거기에 지금 그럼 교재에 이런 표현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죠. 네. 앞쪽에 밑에 60페이지 미분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잘 없다 그치 해서 이 그림을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 옆에다가 일단 그려 놓으세요. 알겠죠? 지금 그리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냅다 외우기에는 너무 보기가 어떻잖아? 별로잖아, 불편하잖아. 사실 아까 쌤이 평변에서의 순변으로 갈 때 그냥 평변의 극한 버전이 뭐다? 순변이다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럼 사실 여기 b-a분의 fb-fa는 표현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안 익숙한 표현? 익숙한 표현이다, 그치? 평균변, 직선의 길기 익숙해야 됩니다. 해야 될걸? 수원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안 익숙하면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b값이 어디로 가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a로 가는 상태니까 여기 리미트 사실 b가 a로 간다고 바꿔도 되는데 b는 상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변수 x로 그냥 바꾸어서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의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 식의 구조랑 요 알맹이 식의 구조는 어떤 모양이지? 거의 같은 모양이지. 이 표현을 봤을 때 뭐, 뭐나 a, fa, 뭐 사이에 b, b 사이에 기울기가 나타내는 평변이었으면 얘는 a, 누구랑 fa랑 뭐나 x, fx 사이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다만 x가 한없이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a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관찰하는 것이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함수에서. 알아보겠니? 자 그럼 얘 이제 극한의 의미를 조금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져가 봅시다. 자 여기 x가 a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이 a와 p를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가 이렇게 초록색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a로 한없이 다가가다 보면 쭈룩쭈룩 그어지다 보면 P가 한없이 지금 여기 A에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거의 A라는 두 점에서의 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이 파란색 선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곡선, 이 흰색의 곡선에 무엇 하는 선의 가능성이 높을까? 접하는 선의 모양에 거의 가깝겠다. 그치?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얘는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 순간변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얘는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무슨 변화율? 얘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그럼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접선에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찾으러 다닐 거예요, 이제. 재밌어.
자, 구조 익혀줄게요. 잘 보세요. fx에서 f를 뺐고 분모의 x에서 a를 뺍니다. 즉 동그라미라는 정의역에서 생각한 정의역이 델타 x죠. 그러면 함수값에서 차도 마찬가지로 f 동그라미에서 f 세모를 뺀 차이가 드러나야 되니 이 동그라미 세모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무슨 개수로서 미분계수로서 이 극한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델타 x를 우리가 h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어쨌든 a 플러스 h라는 정의역과 그치? a에서 조금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 a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점 또는 왼쪽에 있는 점이 되겠죠. a보다 조금 어쨌든 옆에 있는 점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정의역은 a가 되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에서 세모 뺀 값이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돼? 분모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여기 h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 동그라미에서 세모 뺀 게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h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조가 그대로 맞춰져 있어야 이 또한 무슨 개수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미분 개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말만 들으니까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도 계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 나가보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아까 y는 x제곱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좌표가 2일 때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하대요. 그럼 여기 있는 함수 위의 점을 현재 몇 콤마 몇이 되죠? 2,4가 되는 상태고 그럼 여기 지금 x에 의해서 내가 순간 변화율을 만들려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만든다 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2,4라는 점은 x좌표가 2인곳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이미 정해진 점이다. 그치? 그러면 내가 이미 움직이는 점 p에 x, 무슨 x를? fx를 한없이 어디로 옮겨 나가겠다는 생각? a로 옮겨 나가겠다는 생각. 이해했어? 그럼 리미트 x가 점점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너네 사이에 평균 변화율 표현을 만들면 뭐 빼기 뭐분의? x 빼기 2분의 fx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f2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미분계수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 극한값을 우리가 f' 뭐라고 표현하겠다? 2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 계산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집어넣어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x 제곱이고 f2는 4가 되니까 극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약분하고 나면 뭐 나옵니까? x 플러스 2 나오면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이 4라는 값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 지점에서의 무슨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구나? 4구나라고 작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접선의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결국 방정식도 작성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y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얼마예요? 4에 몇 콤마 몇 지나니까? 2콤마 지나니까 x-2 플러스 얼마? 4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서 내가 이제 곡선이 의미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작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미분계수의 구조의식을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겠다. 그렇죠? 지금 봐놓으세요. 지우고 나서 바로바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넣었니? 어렵지 않아. 몇 번만 연습하면 돼. 우리가 자, 일단 미분계수의 점에 따라서 F'에는 두 가지 모양으로 정해졌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버전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x-a분의 그렇지 fx-fa가 되는 거고 자,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버전이라면 5분의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 배웠니?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구조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정의역의 차랑 여기 대응되는 함수값의 차에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모양이 서로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두 배의 표현을 만들게요. 2x-2a분의 f의 x-fa 이렇게 나왔다 치자.
지금 잘 보니 어차피 미분계수는 분모가 어디로 가지? 0으로 가. 델타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델타와도 점점 어디로 갈까? 0으로 가니까 미분계수의 지금 기본 구조는 당연히 5분의 6꼴이다.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0분의 0꼴 극한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럼 얘도 지금 뭐분의 6꼴의 극한이 되지?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지금 뭐분의 6꼴이 되지? 0분의 0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F'이라고 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생각이지. 구조를 맞춰야 돼. 여기 X와 A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총 몇 배가 되어 있으니까? 2배가 되어 있으니 그럼 얘는 뭐 묶어내면서? 2로 묶어내면서 X-A로 보는 게 맞고 그럼 이렇게까지가 미분계수 무슨 프라임 A가 되니까 F 프라임 A가 되니까 그럼 걔는 그것의 몇 분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이렇게 적어줄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됐어?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리미트 그럼 h가 이제 0으로 갈 때로 볼게요. 그럼 h분의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얘도 그럼 지금 어쨌든 0분의 0꼴인 건 자명하다 그치?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f'이라고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모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정역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정역의 차는 몇 h가 되는 거니까? 2h가 되는 거니까 분모에 반드시 2h가 있어야 무슨 프라임 A라고? F 프라임 A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냐면 2가 필요하죠. 그럼 분모에만 2 곱하면 서운하니까 전체 시계로 몇 배 하면서 2배를 하면서 그럼 요 구조가 무슨 프라임 A가 돼요? F 프라임 A가 되고 그럼 그거를 몇 배로 표현된 식이다? 2배로 표현된 그치 미분계수의 2배 표현이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에서 생뺀식이 반드시 분모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쌤 왜 2h일 때 F'A가 되나요? 치환하면 되지. 리미트에 쌤 h가 그럼 만약에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가 있고 분모에 3h가 있다고 해봅시다. 왜 동그라미 3h를 갖고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거지. 그럼 여기 무슨 프라임 A가 돼야 된다? 그냥 F 프라임 A, F 프라임 곱하기 3. 애매하다, 그쵸? 그러니 내가 하는 미분계수의 구조를 만들려면 치환하면 돼요. 그럼 나는 여기 3H 모양이 간단하게 원하잖아. 그럼 3H를 T로 치환한다 치면 현재 H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T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꿀 수 있다. 그치? 맞니? 그럼 여기 다시 F에 뭐 더하기 T? 그치? A 더하기 T 마이너스 무슨 A? FA. 분모에는 3H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되면서? T가 되면서 그럼 이 구조랑 이 구조랑 극한의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럼 뭐 프라임 A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된다라고 원래 보는 게 맞아. 근데 맨날 고작 이 극한 계산하는데 치환해서 보기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니 이게 미분계수의 A에서 미분계수 정의되려면 이 동그라미 정의역에서 이 정의역을 뺀 차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분모에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동그라미에서 지금 세곱 빼면 3H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 얘는 분명히 A에서 무슨 계수다? 미분계수다. 이렇게 바로 바꾸자고요. 치환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기본 구조는 이제 안 한다. 됐어요? 자, 계속 연습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이거부터 해보자. 그치? h가 그럼 0으로 갈 때 해보자. f에 다시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다시 이거는 뭐가 된다? 확인해보자. 동그라미에서 생각하면 몇 h 필요하다고? 3h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3h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야지. 그럼 곱하기 얼마? 3하고 다시 곱하기 얼마 될 거라서 3 될 거라서 요만치가 무슨 프라임 A라서? F 프라임 A라서 그거에 몇 배? 3배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도 가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냥 다 조져버리게. F의 이번에는 a 플러스 h 마이너스 2h로 갈게요. 끝. 자 마이너스 FA 있고 여기에 그러면 3h가 있어. 그럼 나는 분모에 몇 h가 있어야 되는데 2h가 있어야 되는데 3h가 있네? 그럼 2h 주고 h 남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치? 그치? 몇 분의 몇을 곱해야니까 3분의 1을 곱해서 2를 만들어야 돼. 그럼 전체 식으로 몇 분의 몇 하면서 3분의 2를 하면서 얘가 무슨 프라임 A가 되니까? F 프라임 A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그거에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로 표현된 식이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리미트에 x가 그러면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f 이렇게 되세요. 일단 뭐 분의 몇 꼴의 극한이지? 0분의 0꼴의 극한이다. 그치? 이런 함수구 중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은 전부 다 무슨 개수로 표현되냐면 미분계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f 반대편에는 뭐 빼기 뭐가 있어야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 있지? X 빼기 그치. 근데 그 x 빼기가 여기 무슨 분해 될 거니까?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럼 x를 2로 보낼 때 x-2분의 fx-f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고 다시 곱하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는 그럼 무슨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로 보낼 때 극한값이 몇 분이면? 4분의 1 이렇게 표현된 의미의 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미션을 드릴게요. x가 a로 갈 때의 x-a분의 f의 x제곱 마이너스 fa제곱이 어떤 미분계수로 표현되는지 작성해보세요. 입니다. 자 분모에는 뭐 빼기 뭐가 필요합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필요합니다. 요 동그라미 빼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분모식에 뭘 곱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x 더하기 a가 곱해주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 버전에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a제곱이고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x 플러스 a를 보는 극한을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미분계수의 구조는 맞추었으니까 중요한 건 얘가 f 프라임 a가 되는 건지 f 프라임의 a 제곱이 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1번이다, 2번이다. 잠깐 고민할 시간 10초 드릴게요. 9, 8, 7, 6, 5, 4, 3, 2, 1, 땡. 자,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민경이 f 프라임 1번이다, 2번이다. 2분의 1원인데 그치, 어차피 반반이야. 1번이다, 2번이다. 틀리면 되고 싶어 2번 한 표. 나의 1번이다, 2번이다. 1번 1번 한 표. 거기 1번이다, 2번이다. 그럼 안 되니까 1번 1번. 서윤이 1번이다, 2번이다. 어? 2번 2번. 수아 1번이다, 2번이다. 저는 2번에 한 표. 예진 1번이다, 2번이다. 2번에 한 표. 유리 1번이다, 2번이다. 둘다 둘 다 아니다. 오, 둘 다 아니다. 한 표. 네, 둘중 하나일 것 다음 1번이다, 2번이다. 같은데 네, 아닌 건 안 물어봐도 돼요. 다시 물어봐. 어떤 거? 아, 1번이다, 2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1번이요. 1번이요. 왜 3번 안 찍을 거면서 물어봤죠? 잠깐 녹화되고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반복해서 보세요. 아까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정역이 어디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재 나의 x제곱은 어디 제곱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A 제곱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이해했니? 그럼 어디 제곱에서의 미분계수다? A 제곱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게 맞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현재 얘는 무슨 제곱 컴마 x좌표가 무슨 제곱인 곳? A 제곱인 점에서의 좌표가 표현된 거고 얘는 x좌표가 무슨 제곱인 곳에서? x제곱인 곳에서 표현된 거고 x가 a로 간다 한데 중요한 건 이 x제곱의 좌표가 a제곱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럼 얘가 또 다가가면 결국 a제곱에서 무슨 기울기가 되는 겁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f'(a) 제곱으로 보는 게 맞고 이걸 기하학적으로 떠올리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힘드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정역이 복잡하면 무슨 환한다? 치환한다. 그럼 x제곱을 우리가 잠깐 t로 치환을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x가 a로 간다는 표현에서 t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a 제곱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럼 리미트 얘는 t가 a 제곱으로 갈 때의 t-a 제곱분의
ft 마이너스 fa 제곱으로 표현된 거지. 맞니? 그럼 얘는 어디 제곱에서의 무슨 미분계수인 게 보이지? a 제곱에서의 미분계수인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a 곱하기 제곱한 거는 이건 나중에 계산할 거. 우리 밑줄 친 것만 지금 계산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앞쪽에 있는 극한은 현재 f'a 제곱으로 선정이 되는 게 맞고, 그럼 x가 a로 가게 되면 뒤에 있는 식은 몇 a로 가기 때문에 2a로 가기 때문에 이 극한식은 2a 곱하기 f'의 a 제곱의 극한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인지하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h로 가는 것도 다시 언급합니다. 자, 리미트 h가 그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게 뭐였지? f 프라임 2v다라는 게 이제 빨리 보인다. 그쵸?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난 모르겠다.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아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나 뭐가 먹다 뭐가? 0이 없냐? F 토론 0 그치.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0 여기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지 그냥? 0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0 들어간 건 항상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하니까 당연히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0과 0가니까 진짜라고 볼 수 있어서 그쵸. 여기 가까운 것과 0이라는 점 사이에 적선 교육이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 순간 변화율이다. 그럼 이제 얘를 할 수 있어요. 뭐지 이거? 대박이야. f의 a 플러스 h가 미분계수로 표현되려면 둘 다 변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뒤에 빼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fa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한다? 만든다. 빼주고 더해주고. 그러면 요렇게 짝지 되겠죠? 그럼 리미트 h 0 가면서 뭐분의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만들었고, 일단 이렇게 짝지었고, 그치? 그럼 이 친구랑 짝지. 됐어요? 그럼 얘도 얘에서 빼는 걸 좋아하니까 뭐로 묶어내는 게 맞을까?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리미트 h 0으로 갈 때 그럼 뭐분의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건 무슨 프라임 a가 됩니까? F 토론 f 프라임 a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빼 뒤에 얘는 h가 0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 여기 동그라미에서 세목된 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럼 분모에 원래 무슨 h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돼. 맞니? 지금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무슨 h니까? 마이너스 h니까. 그럼 그냥 h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도 그냥 그대로 미국에서 f 프라임 뭐가 돼요? a가 되니까 f 프라임 a의 몇 배다? 2배가 되는 표현이다. 어디서 마이너스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다시 여기 분모에 갖다 주는 거지. 알아보니? 네. 그럼 이렇게 맨날 바꾸려면 재밌겠죠? 빨리 바꿔보라. 자, 시작하세요. 자, 먼저 fa 플러스 2h라고 하면 얘는 h 값에 따라서 그 x좌표가 변하는 점이다. 그쵸? 그럼 다시 뒤에 누가 필요할까? 분명히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무슨 계수로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얘한테는 마이너스 fa를 다시 더하기 fa를 이렇게 해주면 분자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쵸? 그럼 이렇게 둘이 짝지어 극한 먼저 표현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됐군요? 그럼 뒤에 남은 식은 뭐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분자 보고 바뀌겠죠. 그래서 f의 a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무슨 a? fa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다. 그지?
그럼 얘가 미분계수로 정의되려면 여기서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있어야 되니까 몇 h가 필요해요? 2h. 그럼 분모에 2 곱하면서 전체도 2배. 밖에다 해도 되지? 자,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면 몇 h가 필요해요? 그냥 3h 말고 마이너스 3h. 그럼 마이너스는 앞에서 땡겨오고 곱하기 얼마면서? 3 하면서 여기도 3배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이제 F'A니까 몇 F'A랑? 2F'A랑 몇 F'A랑? 그치? 3F'A가 더해지니까 몇 F'A가? 5F'A다. 자, 다만 얘는 이렇게 구조를 맞춰서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미분계수 F'A가 존재할 때입니다. 왜? 미분계수는 무슨 값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리미트. 극한값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전부 다 F'A, 즉 XNA에서의 미분이 미분계수가 무엇할 때?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들도 있겠죠. 그치? 있어. 있단다. 알겠죠? 그래서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서 일단은 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는 거 보여주는데 자 이제 다시 봅시다.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는 사실상 여기서도 구조만 맞춰주면 돼요. 민경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쌤이 막았는데 왜냐면 너네 이거 빼고 다는 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얘는 동그라미와 세모의 차이를 본다 치면 동그라미 빼기 세모하면 사실상 몇 h가 만들어져요? 2h가 만들어지니 여기 분모에 그냥 2h 만들고 곱하기 2배 하면 어쨌든 h가 0으로 갈 때 두 점 모두 어디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 a를 향해서 다가가니 어디에서 미분계수가 된다? a에서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h가 0으로 가면 a 플러스 h도 a로 가고 a 마이너스 h도 어디로 가고 있어? a로 가잖아. 결국 두 점이 거의 어디에서 만나겠어? a에서 만나니까 a에서의 접점 기울기를 얘기한다는 거야. 이 극한의 표현이. 그럼 F'A의 몇 배가 되는 거? 2배가 되니까 2F'A로 얘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빠르게. 생겨? A가 지금 0을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H가 0을 대입하는 거 아니고 0으로 하나씩 가거든요. 사실. 그럼 점의 움직임을 본다 치면 얘가 A 플러스 H라는 X좌표인 지점이 있겠죠.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면 fx가 있을 때 하나는 X좌표가 A 플러스 H인 지점, 하나는 X좌표가 A 마이너스 H인 지점. 여기 있는 지금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는 H만큼 오른쪽 간점, 얘는 H만큼 왼쪽 간점인데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점이 점점점을 어디를 향해서? A를 향해서. 얘도 어디를 향해서? A를 향해서 가니까 두 정점은, 두 움직이는 점은 결국에는 거의 어디에서의? A에서의 접점 기울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서 얘의 극한편이 F'A다라는 A. 그래서 그거의 몇 배? 2배. 그래서 구조 연습을 또다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럼 F에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2H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동그라미 빼기 세모하면 몇 H가 만들어집니까? 5H가 만들어지니 여기 곱하기 얼마면서 5 하면서 다시 5배 할 수 있으니 5F' 뭐가 된다? A다. 이렇게 바꿔보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F'이라는 미분계수가 무엇하는 전제가 있으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일반화된 내용 거기에 정리를 해놓읍시다. 자, 그럼 XN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KH 마이너스 FA는 무슨 배 돼야 되는 건 위아래로? K배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F'A의 몇 배가 된 표현이다? K배가 된 표현이다. 리미트 H가 그럼 마찬가지로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자 M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NH라고 되어 있으면 자 분모에는 이제 동그라미 빼기 세모하면 뭐 더하기 뭐 H가 생겨야 돼요? M 플러스 NH가 생겨야 되니 얘는 위아래로 M 플러스 N을 곱하면서 F'A의 몇 배가 된 표현이다? M 플러스 N배가 된 표현이다.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구조 연습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끝 1절.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미분계수 구조 읽히는 연습만 쭉쭉쭉쭉 할 거예요.
하고 그 세세한 A들은 다음 시간에 쌤이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 지금 F11이고 F'이 오리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극한값을 찾으래요. 뭐분의 몇 폴? 0분의 0폴 미분계수 표현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x-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야 될까? 미분계수 표현 쓰려면 이거 누가 봐도 무슨 분해가 되지? fx 마이너스 f1이 아니 f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먼저 쪼개지고 하나는 fx 플러스 1로 쪼개지겠죠. 그럼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대상이니까 분자에서 0으로 가는 대상은 오른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f1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대상이지.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계수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미분계수 표현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f1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라는 상수를 무슨 1로 취급해도 되죠? F로 바꿔봐도 되겠죠. 이해했니? 그럼 요렇게는 무슨 프라임 1이 돼요?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뒤에는 F1 더하기 1을 곱해야 되네. 근데 F1이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1 더하기 1에서 몇 배 되는 거다? 2배 되는 거다. 그럼 F 프라임 1이 오기 때문에 5, 2,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곱하기 fx 마이너스 1도 봅시다. 응? 쌤 이런 건 보여준 적 없잖아요. 나쁜 사람. 어쨌든 1로 갈 때 분모 0으로 하고 1로 갈 때 분자가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어떡하지? 어떻게? 그럼 이거 말고 잠깐만 얘부터 해보자. 조금 더 쉬운 거부터 해보자. 얘도 0분의 0꼴이지. 근데 얘가 지금 무슨 파가 필요한 상태였다? 유리화가 필요하겠네.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 분자에 남는 식은 fx-1. 그럼 분모에는 x-1 곱하기 루트의 f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요게 아까 여기는 1을 f 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이라 줄 수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 곱하기 1 들어가면 루트 f1이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배 되겠죠. 얘가 2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f'1이 오기 때문에 얘는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작성. 힘들죠? 네. 내가 더 힘들게 해줄게. 아니요. 자, 저 문제 그대로 계속 갑니다. 리미트 x가 그럼 1로 갈 때 아니고 뭐가 아니야? x-1은 fx-x제곱 이런 것도 봅시다. 분모 0으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그럼 아까 이제 쌤이 열심히 더하고 빼라고 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현재 fx에 대해서 얘를 미분계수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뒤에 x제곱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빠지고 있어야 돼? f1이 빠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f'1을 보자마자 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라는 극한의 구조고 얘는 상수항 1로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극한값을 현재 뭐로 계산할 수 있다? 5로 계산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fx 뒤에는 빼기 뭐가 필요하죠? 1이 필요합니다. 또는 f1. 근데 빼기 1이나 f1이나 어떤 의미니까? 같은 의미니까 숫자로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빼기 얼마면서 1하면서 플러스 얼마도 1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조진다. 수트 점수가 바닥이 납니다. 그럼 fx에서 1 뺄 거고 얘도 뭐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겠다. 맞니? 그럼 이렇게는 무슨 프라임이? f 프라임 1이 되겠지. 그럼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는 이제 x-1이 약분되면서 뭐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서 f 프라임 1은 문제 얼마? 5. 그 다음에 얘 1로 가면서 2로 갈 거니까 무슨 2? 마이너스 2. 그래서 얘 극한값은 얼마다? 3이다. 자, 그렇다면 얘도 보여줄게요. 자, fx가
fx만 있어도 골치가 아팠는데 여기 변수 x제곱이 x가 fx에 곱해져 있어요. 나쁜 거. 자, 여전히 fx 뒤에는 f-1인 x 아니 뭐래? fx 뒤에는 빼기 얼마가 필요하다? 1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fx 빼기 뭐가 필요하다 했지? 1이 필요하다 했는데 f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니? x가 곱해져 있으니 너한테도 x가 곱해져 있는 이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나는 1을 빼고 더할 게 아니라 무엇을 빼고 더해야? x를 빼고 더해야 분명히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야. 알겠니? 네. 내가 원하는 식이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그럼 fx-1 만든다 치면 여기 뭐가 묶여 있습니까? x가 묶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됐기 때문에 플러스 x도 해주고 다시 빼기라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심오합니까? 그럼 요렇게는 무슨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이에요. 근데 f x 곱해져 있는 거 어떡하죠? x 어차피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얘는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는 또 하트표를 약분되면서 그냥 얼마가 되는 거지? 플러스 1. 그래서 f 프라임이 오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 이렇게 연습이 돼줘야 돼요. 다 나이 나오죠? 근데 F'1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x-1분의 fx-1에 x가 1로 갈 때의 극한이 f'1이니까. 그게 미분계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려워. 극한할 때랑 결 자체가 다르죠. 뭐가요? 뭐래? 어? 무슨 뭐? 결이다. 뭐? 뭔마? 뭐? 아니면 미안해 그냥. 너무 어렵게 했나? 네, 너무 어려워요. 정역이 복잡하면 뭐한다? 어려워요. 치환한다. 알려줬죠. 취향 무서운데. 취한을 좀 모른다고? 다녀오세요. 선생님, 저는 취한을 좀 모른다고요. 내 탓 아니죠. 저거 없어 나. 이상한 거좀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저걸 못 쓰네. 이런 멍청한 사람. 바꿔도 될까? 네. 아 너무 취한 못해. 어차피 안 풀었죠. 네. 네, 파일로 갈게요. 미안해. 자, 첫 번째 거부터 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분모도 0으로 하고 분자도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구조고 얘가 F2-F2 꼴이다 그치? 그럼 뭔가 2에서의 미분 계수 형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럼 여기서 2x를 뭐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x가 1로 가는 상태니까 t는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게 되고 얘는 그럼 리미트 t가 2로 갈 때 자, 2x가 t가 된 거니 t-2분의 ft-8이다 그쵸? 지금 그러면 여기는 f'2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표현하면 얘는 x가 2로 갈 때 뭐 빼기 뭐 분의 x-2분의 fx-f2라고 적을 수 있는데 그 f2가 현재 얼마라서 8이라서 그치? 얘랑 식의 구조가 어떻죠? 같죠? 그럼 얘는 미분계수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F'2라서. 됐나요?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거도 봅시다. 얘도 분모 0으로 하고 분자 0으로 간다. 그쵸? fx 뒤에는 x 상승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상수가 필요합니까? 8로 가는 상수가 필요하다. 그치? 그럼 여기서 빼기 얼마 하면서 8 하면서 더하기 얼마 해주고 8 해주고 그럼 요렇게 짝지가 되겠다. 그치? 그럼 앞에 거 짝지워주면서 얘는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고 8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됐니? 그럼 다시 얘는 뭐로 묶어내면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가 2로 갈 때 얘도 지금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그럼 인수정리 따라서 인수분해 될 거니까 x-분의 얘가 x 상승 마이너스 뭐가 되는데 8 되는데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2 x제곱 플러스 그렇지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 이렇게 약분하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거는 f' 얼마가 되고요? 2가 되는 거고 다시 빼기죠. 그대로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몇을 빼는 거다? 12를 빼는 거다. 그럼 f'이가 현재 4기 때문에 4 빼기 10에서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그치 8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거 마찬가지로 fx 뒤에는 fx 마이너스 8이 필요한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니까 x가 곱해져 있으니 얘는 fx 마이너스 8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x 곱한 c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몇 x 만든 거니까 8x 만든 거니까 플러스 몇 x 해주면서 8x 해주면서 뒤에 빼기 16 있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거고 분자의 식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분모에 뭐 빼기 뭐가 있는 상태니까 x-2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먼저 짝 지어주고 이렇게 짝 지어주면 약분 딱 되겠다. 그쵸? 지금 앞에 거 짝 지어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곱하기 fx-8 이렇게 작성된 거고 오 너무 많네. 더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뒤에 것 짝지는 x-2분의 8로 묶어내면 그대로 x-2 이렇게 0분의 0꼴이 다 처리가 된다. 그치? 자 그럼 요렇게가 무슨 프라임 2? 그치 f'2 문제에서 f'2는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고 4라고 제시되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x가 또다시 어디로 가고 있으니 2로 가고 있으니 얘의 극한값은 2 곱하기 4에서 얼마? 8 하나 생기고 플러스 여기도 약분되면서 남는 값은 얼마? 8 해서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몇이다? 16이다. 네 번째 게 제일 쉽죠. 인수분해해주는 분모 뭐 더하기 뭐랑? x 더하기 4랑 x-2가 되고 자 그럼 그대로 분자에 fx-8이 되는데 분모에 0으로 가는 대상의 짝지는 그대로 분자에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리미트 x가 2로 가게 된다. 얘는 몇 분의 몇으로 가고요? 6분의 1로 가고 얘는 무슨 프라임 2로 가니까 f 프라임 2로 가니까 자 그대로 4 집어넣으면 3분의 2 이렇게 약분하면서 계산이 되겠다. 그쵸? 컷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걸 연습을 해보시고 자, 선생님 원래 예정된 진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